안녕하세요, 두원수입니다. 자,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요새 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모의고사 꼭 봐야 되나요? 모의고사 점수가 좀 낮게 나와서 보기가 싫은데 꼭 봐야 될까요? 나중에 보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생각보다 좀 학생분들이 모의고사 공포증? 비슷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편입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모의고사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학생분들이 모의고사 점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아직 복습이 좀 잘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봐야지, 혹은 뭐 수학 공식이 잘 안 외워져 있어서 나중에 봐야지 하면서 모의고사를 매번 미루기만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분들한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도대체 언제쯤 복습이 완벽하게 되고 언제쯤 수학 공식이 완벽하게 외워집니까?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다 됐다 라는 순간이 오긴 올까요? 장담하건대 그런 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자신이 낮은 점수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의고사 보기가 싫은 거를 솔직하게 말을 못하겠으니까 둘러대는 핑계일 뿐이죠. 자, 이런저런 핑계들로 모의고사 보는 걸 미루다 보면 어느새 시험 날짜가 다가옵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좀 각 잡고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자신의 실력을 100% 활용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아요. 때문에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학생분들이 시험이 다 떨어지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의고사 보면서 시험 좀 연습 좀 잘 할걸, 모의고사만 제대로 봤어도 몇 개는 붙었을 것 같은데, 이럽니다. 정말 100% 싫어요. 매년 반복됩니다. 수험생활 할 때는 모의고사 보기 싫어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더니 막상 시험 다 떨어지고 나서는 모의고사를 안 봐가지고 떨어졌다는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 뇌가 동작을 멈춥니다. 살짝 띵해요, 띵. 그래서 뭐 잔소리 같겠지만 이렇게 앞에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건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만큼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핑계만 된 학생들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이유였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매년 학생분들이 모의고사 관련해서 저한테 해주는 질문들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 이 질문들 Q&A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영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의고사 꼭 봐야 되나요? 네, 당연합니다. 되도록이면 응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여건이 된다면 대형학원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는 그 현장 모의고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뭔가 실제 시험장처럼 현장감을 느끼러 현장 모의고사를 보러 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리적이든 아니면 뭐 개인 사정 때문에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그냥 독서실에서 모의고사를 풀어도 되니까 정확하게 시험 시간 플러스 이제 OMR 체크하는 시간 1시간 딱 잡고, 뭐 문제 풀다가 실수를 했던 아니면 운이 좋아가지고 찍은 게 맞았던 상관없이 어찌됐던 자신의 진짜 점수를 두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이제 뭐 혼자서 모의고사를 풀면 뭐 도움이 딱히 될까 뭐 이런 생각에 안 하는 학생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각 잡고 1시간 딱 진지한 마음으로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좀 긴장이 돼요. 그리고 평소에 안 하던 실수들도 나올 거고요. 어쨌든 긴장감도 좀 느껴보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도 받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좀 사태의 심각성도 좀 느껴야지만 실력이 늘어요. 모의고사 점수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의 위치를 좀 파악한 다음에 앞으로 남은 수험생활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갈지 그 방향성을 잡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는 반드시 꼭 응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통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 선생님, 저는 진도가 안 맞아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도 봐야 되나요? 마찬가지로 제 대답은 네입니다. 반드시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일단 모의고사입니다. 진도가 안 맞아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다? 어쩔 수 없어요. 진도가 안 맞아가지고 점수가 낮은데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요,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분명히 내가 아는 내용이고 분명히 내가 배운 내용이고 복습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틀리는 문제가 무조건 한 개씩은 나와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맞아가지고 틀리는 건 그냥 그렇다 치고 내가 아는 내용에 한해서도 틀리는 게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문제들과 개념들 혹은 공식들을 찾아내고 고쳐나가는 것이 모의고사의 최대 장점이자 존재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진도가 안 맞는다고 모의고사를 안 봐버리면 이제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문제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뭐 점수에 상관없이 모의고사는 좀 주기적으로 보면서 내가 뭘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상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좀 모의고사를 볼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조금 있는데요. 인간은요, 여러분들 어쨌든 뭐 자기 자신이 상처받는 걸 극도로 꺼려하는 동물 중 하나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어떤 아는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은 보통 아는 건데 틀렸네, 내가 공식을 잠깐 까먹었네,
아, 실수로 틀렸네 이러면서 자기 최면을 걸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틀린 건 그냥 틀린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틀려가지고 아, 실수했네 이러면서 넘어가는 문제는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가서도 무조건 틀립니다. 이거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모의고사에서 발견을 해서 내가 자꾸 실수로 틀리는 문제들 혹은 개념들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꼭 모의고사를 응시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절대 자기 최면 걸지 마세요. 자, 세 번째, 모의고사 문제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보기가 싫습니다. 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일단 절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가지고 보는 문제들 있죠. 혹은 파이널에 진행을 하게 될 기출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 보면 실제 학교 측에서 내는 문제들도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문제 오류도 종종 발견돼요. 매년 발견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시험장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아, 이 문제 퀄리티가 너무 낮네? 난 이거 안 풀어야지. 감독관님, 저는 이 문제 안 풀겠습니다. 퀄리티가 너무 낮아서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안 돼요. 학생분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문제를 가려 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퀄리티가 떨어져도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항상 상위권이에요. 그리고 100점 맞는 학생들은 무조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퀄리티를 운운하면서 문제를 걸으면서 풀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모의고사 점수 많이 중요한가요? 자, 지금 앞서서 제가 계속 모의고사를 응시해라 하지만 사실 모의고사 점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도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문제가 진짜로 안 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컨디션 이런 것도 당연히 모의고사 점수에 영향을 주겠죠. 어쨌든 이런 많은 이유로 모의고사를 보는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그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에 좀 실망을 하고 모의고사 보기 싫어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절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진도가 안 맞아가지고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요, 그냥 내가 진도가 많이 느리구나, 진도를 빨리 따라잡아야겠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는 거고요. 실수가 많아가지고 점수가 안 나왔다면 내가 왜 이 문제에서 실수를 했는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이런 문제를 앞으로 풀 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 풀지 못했다면 왜 시간이 부족했을지, 이번 시험에서 내가 어떤 문제에다가 시간을 많이 써서 이후 문제에서 내가 시간이 부족했는지 등등을 분석하시면 되고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점수가 안 좋았다면 내가 실제 시험장 가기 전에는 컨디션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을 계속해서 설정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모의고사의 장점이니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들만 대면서 이제 모의고사를 응시 자체를 안 해버린다면요,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와도 됩니다. 모의고사는 그냥 진짜 모의고사예요. 자, 이렇게 오늘은 모의고사에 관한 이제 제 생각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모의고사는 대형학원 현장 모의고사를 가시든 아니면 집에서 이제 각 잡고 1시간 딱 잡고 혼자서 푸시든 어쨌든 긴장감을 느끼면서 주기적으로 응시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렇다고 모의고사 점수에만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점수로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모의고사는 그저 자신의 공부 방향성을 체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만큼은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쫄지 말고 웬만하면 응시를 해서 우리 실제 시험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원스였습니다.